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찬 관련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종료 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을 도보로 걸으며 깜짝 오찬을 가졌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을 나선 이 대통령은 오고 가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시민들도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살다 한국을 방문했다는 한 동포 가족의 사진 촬영 요청에 웃으며 흔쾌히 응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이튿날 이 대통령이 삼청동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깜짝 오찬에 나선 건 인근에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춘추관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유명 수제비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워낙 칼국수와 수제비를 많이 먹고 살았다며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치실장 등과 동석해 수제비와 감자전으로 오찬을 즐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제비집을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식당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총리 공간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시민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건넸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습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배석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이 대통령은 총리 공간 안에 한옥으로 지어진 삼청당에서 기자들과 함께 차담을 가졌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를 오가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불편함이 없다면서 총리 관저가 참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동석자들은 김민석 총리에게 총리 관저를 잘 지켜야겠다고 농담을 건네 좌중이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총리와 청와대 참모, 기자들과 함께 외교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전 11시 45분경 시작된 청와대 복귀맞이 동네 한 바퀴 깜짝 오찬은 낮 1시 20분경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발뉴스 이상호라고 합니다. 이제 엠바고가 풀려서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몇몇 매체에서 한한령 때문에 그동안 문화 공연이 제한됐었는데 혹시 이번 방중 기간에 문화 행사가 혹시 준비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 질문도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가능한 선에서 답변 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 청와대 쪽에서는 문화공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일정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일정은 지금 중국 측과 조율 중이긴 합니다만 안보실장께서 곧 1월 2일에 브리핑 예정돼 있기도 하고요. 지금 좀 주요 일정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갖고
국빈 만찬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타 지도자들과의 면담도 일정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포사회와의 만남, 언제나 정상회담 일정에서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 동포사회에서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일정은 아마 안보실장 브리핑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가 될 겁니다. 네. 네. 네, 서울경제 송종호입니다. 그 국빈 방중시의 경제사절단도 당연히 동행을 할 것 같은데요. 그 규모나 주요 그룹 총수들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정확하게 지금 그 규모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국 국민들이 이제 민생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라던가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그리고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해서도 좀 호혜적인 경제 성과에 대한 그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리고 관련 부처 간 MOU도 다수 체결될 예정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아마 임박해서 공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가 의제로 올라와서 좀 다뤄질지, 그리고 이걸 좀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의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양국 정상 간에서 이제 의제들이 좀 더 아직 여전히 좀 조율 중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경제 협력 기회를 좀 확대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상호 협력적인 관계 안에서 동북아 전체의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정상회담의 의제는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네. 예, SBS 강민우입니다. 그 시기상 이제 우리의 새해 첫 이제 해외 순방이기도 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새해 첫 국빈 방문을 받는 걸 텐데 이렇게 조율되게 된 첫 일정을 조율되게 된 배경이라든지 중국 측에서 관련해서 좀 설명한 게 있었다면은 배경 같은 거 좀 설명 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일정이라기보다 에이펙 계기에서 서로 국빈으로서의 초대를 한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그 한일 정상간은 이미 좀 셔틀 외교도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몇 번 서로 오가기도 했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진핑 그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이제 에이펙에서 서로 의사가 좀 확인되기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방으로 이제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그 조기에 좀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밝힌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서 네, 방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유정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이 있습니다. 국빈 방중 관련된 브리핑과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깜짝 오찬, 대통령 깜짝 오찬에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우선 국빈 방중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찬 관련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종료 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을 도보로 걸으며 깜짝 오찬을 가졌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을 나선 이 대통령은 오고 가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시민들도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살다 한국을 방문했다는 한 동포 가족의 사진 촬영 요청에 웃으며 흔쾌히 응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이튿날 이 대통령이 삼청동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깜짝 오찬을 나선 건 인근에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춘추관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유명 수제비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워낙 칼국수와 수제비를 많이 먹고 살았다며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과 동석해 수제비와 감자전으로 오찬을 즐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제비집을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식당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총리 공간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시민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건넸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습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배석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이 대통령은 총리 공간 안에 한옥으로 지어진 삼청당에서 기자들과 함께 차담을 가졌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를 오가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불편함이 없다면서 총리 관저가 참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동석자들은 김민석 총리에게 총리 관저를 잘 지켜야겠다고 농담을 건네 좌중이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총리와 청와대 참모, 기자들과 함께 외교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전 11시 45분경 시작된 청와대 복귀맞이 동네 한 바퀴 깜짝 오찬은 낮 1시 20분경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강유정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이 있습니다. 국빈 방중 관련된 브리핑과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깜짝 오찬, 대통령 깜짝 오찬에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우선 국빈 방중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찬 관련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종료 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을 도보로 걸으며 깜짝 오찬을 가졌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을 나선 이 대통령은 오고 가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시민들도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살다 한국을 방문했다는 한 동포 가족의 사진 촬영 요청에 웃으며 흔쾌히 응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이튿날 이 대통령이 삼청동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깜짝 오찬을 나선 건 인근에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춘추관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유명 수제비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워낙 칼국수와 수제비를 많이 먹고 살았다며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치실장 등과 동석해 수제비와 감자전으로 오찬을 즐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제비집을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식당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총리 공간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시민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건넸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습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배석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이 대통령은 총리 공간 안에 한옥으로 지어진 삼청당에서 기자들과 함께 차담을 가졌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를 오가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불편함이 없다면서 총리 관저가 참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동석자들은 김민석 총리에게 총리 관저를 잘 지켜야겠다고 농담을 건네 좌중이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총리와 청와대 참모, 기자들과 함께 외교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전 11시 45분경 시작된 청와대 복귀맞이 동네 한 바퀴 깜짝 오찬은 낮 1시 20분경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강유정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이 있습니다. 국빈 방중 관련된 브리핑과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깜짝 오찬, 대통령 깜짝 오찬에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우선 국빈 방중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찬 관련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종료 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을 도보로 걸으며 깜짝 오찬을 가졌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을 나선 이 대통령은 오고 가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시민들도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살다 한국을 방문했다는 한 동포 가족의 사진 촬영 요청에 웃으며 흔쾌히 응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이튿날 이 대통령이 삼청동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깜짝 오찬을 나선 건 인근에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춘추관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유명 수제비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워낙 칼국수와 수제비를 많이 먹고 살았다며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